강도 혐의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 달리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는 기준입니다. 판례를 보면 단순히 어깨를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건장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좋은 말 할 때 가방 내놔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시간, 장소,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고 저항을 포기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많은 낮 시간에 가볍게 팔을 붙잡으며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강도가 아닌 공갈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조사 방어 단계부터 절도, 성범죄, 보험사기 등 각 범죄 유형별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씁니다. 성공보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결과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조사 입회,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형식적인 착수금만 받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조사 방어 단계부터 절도, 성범죄, 보험사기 등 각 범죄 유형별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셉니다. 성공보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결과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조사 입회,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형식적인 착수금만 받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특히 강도 사건처럼 폭행 여부나 정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소 가능성, 양형에 영향을 미칠 변수, 추가 수사 방향까지 예측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은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며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4년 개소 이후 단 한 건의 분쟁 없이 신뢰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기준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전반의 사건을 다루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감사합니다.